안녕하세요. 주시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이렇게 주말 저녁에 교육에 참여해서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들 날씨 일교차가 심한데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전체 이제 내일부터 이제 새로운 10월 달이 시작되죠. 그래서 전체 이제 10월 달이 어떻게 보면 4분기 시장 흐름에 가장 중요한 그런 그 달이기 때문에 전체를 이제 4분기 주식시장과 점검하고 또 전략을 세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주도 업종 섹터 쪽을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시장을 점검하는 이렇게 이제 교육에 좀 많이 적용한 이유는 올해 초부터 해서 올 초에 많이 시장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섹터군이 딱 정해져 있으면서 쭉 추세를 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무역 정책이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다 보니까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쉽게 감당하기 힘든 그런 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네, 그자님 반갑습니다. 네, 김쌤님, 정능엄마님 감사합니다. 이제 전체 한번 시장을 해보면 4분기가 이제 10월 있고 이제 11월 있고 이제 12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안 하지만 작년 이제 12월 근처가 되면 또 이때에도 만약에 이제 대주주 뭐 세금 회피 물량에서 좀 시장을 괴롭힐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대주주 뭐 그런 이제 세금 회피 물량이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염두에 두고 봐야 되겠고요. 이제 10월 같은 경우는 10월하고 11월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한 어떤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중요한 달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보고 집중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4분기 주식시장 전망하고 전략이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이슈적인 면을 우리가 하나씩 보고 하나하나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가 11월 6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하고 한 6일 정도 남았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0월 달에 이런 부분에서 많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상원 쪽은 공화당 쪽에 이제 유리한 아직 이제 가반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고요. 하원 쪽은 이제 민주당이 장악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뭐 그 전에 이런 경우 많이 있죠. 미국의 중간 선거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 의미가 큰데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무역 부분 적자 그리고 이제 갖가지 이제 표를 의식해서 많은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런 이제 표밭을 좀 많이 받기 위해서 어떤 이제 그런 미국 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 미국에 있는 이 중간 선거가 중요한 분기점이 있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집중해서 많이 정책을 하는데요. 이제 과거에 보면 이렇게 이제 중간 선거에서 이제 여당이 이렇게 이제 불리한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 큰 의뢰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뭐 심각하게 그런 만약에 이제 이렇게 뭐 하원에서 민주당이 장악하더라도 심각하게 거기에 따라서 주식시장에 큰 영향은 제한적이란 부분을 우리가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일시적인 그런 흔들림이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은 크게 제한적이란 부분에 알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 이제 미국 중간 선거에 만약에 지게 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정 정책으로 지금 계속 많이 어떤 기업들의 이익을 많이 끌어올려 줬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심각하게 이제 정책에 노출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무역 정책 면에서 볼 때면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지금 어떤 무역 분쟁도 아직도 지금 진행 중이죠. 근데 그 전보다는 어때요? 지금 시장에 영향을 주는 면에서 약간 민감도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볼 때는 이제 약간 시간 벌기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내년에 2019년도에 2천억 달러에 대해서 25%가 부과되는데 그전에는 한 10%죠. 근데 그런 부분은 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부분인데
아마 이제 무역 갈등 봤을 때는 쉽게 빠르게 해소되진 않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란 걸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10월 달에 미국 재무부에서 이제 10월 환율 보고서가 발표되죠. 이 타겟은 거의 중국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환율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하나가 절하되면서 상당히 어떤 미국의 그런 무역 관련해서 관세를 올려도 이제 이하나가 그만큼 절하되면서 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어떤 효과를 내지 못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이 어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상당히 중국의 타격이 큽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10월 달에 환율 보고서에서 어떤 이제 환율 조작국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달러 강세가 좀 진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마 이제 달러 강세면 이제 뭐 다른 신흥국들의 뭐 수출 쪽에서는 유리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환율 보고서에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달러 강세가 진정되는 그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환율 조작국에 지정받지 않기 위해서는 달러가 강세가 진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애국인 수급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9월달에 미국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을 했죠. 그래서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10월달에는 금리 인상을 안 할 것 같고요. 12월달 정도 그래서 약간 이제 중립 쪽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 잠깐 체크를 합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체크할 부분이 많아서요.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키포인트만 말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일단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의 지수면을 보면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아래쪽 우리가 계속 봤던 것처럼 아래쪽 하단 지지 이 사각형에 여기에 있는 박스권에서 벗어난 흐름을 보였죠. 그래서 이 보인 이후에 어느 정도 코스피가 올라왔습니다. 이 저점의 8월 저점 부근에서 어느 정도 2260선을 2220포인트까지 살짝 깨는 그런 모습까지 있었죠. 근데 지금 2343선까지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미국 증시하고 비교했을 때 수익률이 어느 정도 격차가 좀 많이 축소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 이동평 120선을 지금 저항받고 있죠. 그래서 5일선을 쭉 타고 가는데 이 5일선을 쭉 타고 가는 흐름이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전전 대비해서 제약바이오주들이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지금 수익률 미국하고 수익률 격차를 많이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코스피도 이 120일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에 저항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5일선을 막 이렇게 깼다가 올랐다가 돌파했다가 이렇게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21선하고 이제 240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만약에 이제 여기 밀려나면 좀 약간 좀 쉬었다가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1선하고 241선 지지 흐름이 우리가 큰 흐름에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잠깐 체크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말씀드리면 달러 강세가 환율도 지금 현재 많이 지금 진정된 모습이죠. 환율 차트는 제가 안 보여드려도 뭐 여러분들 장중에 계속 체크를 해드렸으니까 지금 1109원에 있죠. 뭐 1200원대에 있던 환율이 지금 1100원 초반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진정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 격차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저점 탈출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는 부분. 그리고 제가 이제 거래대금이 계속 증가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거래대금이 뭐 8조 원대에 있는데 최근에 11조 원, 12조 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정부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으면서 그런 자금들이 시중에 있는 자금들이 증시로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체크해드리고 그래서 수익률 격차가 많이 줄었다는 부분, 거래대금이 연초에 뭐 17조 원 막 이렇게
고등할 때 있었는데 아직 그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여기 현재 봤을 때는 이 거래대금을 저점을 찍고 지금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대금 증가돼야지 주식시장에 상당히 반등 흐름에 좋죠. 그만큼 이제 수급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거래대금 바닥을 탈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신문에서 보시면 이제 뭐 성장률이 지금 둔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그런 부분에 고민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좀 고민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도에 미국 성장률이 너무 좋은 상태고 기업들의 이익이 뭐 20%대를 네, 그린일님, 네, 반갑습니다. 20%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제 성장률이 좀 둔화되겠죠. 올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작년에 너무 성장률이 좋았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이제 이익 면에서 좋은 흐름을 보이지만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은 좀 고민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런 부분은 네, 우리가 고민되는 부분이고요. 현재 뭐 항상 이제 그렇죠. 반도체 같은 경우도 항상 지금 계속 그렇죠. 2016년도에 뭐 고점 논란이 있었는데 지나고 보면 좋고 또 2017년 작년에도 그랬죠. 반도체 고점 논란이 있었지만 좋고.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이제 그런 이기의식을 갖고 보는 것 같아요. 의심을 많이 하죠. 의심을. 아무리 좋더라 의심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강세장에 이제 미국이 워낙 우리나라 이제 많이 쉬었었는데 올해 강세장이 언제 끝이 올 건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그런 뉴스를 많이 접할 텐데요. 과거의 패턴을 보면 일단은 우리가 보면 과거에 우리가 증시가 2000년도에 한번 IT 버블이 있었고 이때 리먼 터진 이후에 2007년에서 2008년에 급락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고점이 언제쯤 될까에 대해서는 과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장기 금리 채에서 10년물 국고채 금리하고 2년물을 단기라고 합니다. 10년을 장기, 2년물을 단기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년물이 지금 3%대를 미국에 지금 이제 돌파해서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2년물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단기가 금리가 높아진다는 것은 어때요?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의 좀 위험성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3%의 금리가 이제 단기 금리가 높아지면 이제 따라잡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봤을 때 역전됐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물 금리하고 2년물 금리하고 비교하는데 2년물 금리가 역전했을 때 이제 고점 형성할 때 보면 보통 이제 직후에서 2000년도에는 이렇게 2년물이 이제 10년물을 역전한 이후에 고점을 형성했었는데 얼마 후에 했었고요. 2007년도 같은 경우는 14개월 이후에 고점이 형성됐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네, 금리 차가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까지 역전은 안 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2000년에는 네, 바로 직후에 고점이 형성했기 때문에 IT 버블이 너무 엄청났죠. 버블이 엄청났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빨리 고점이 형성됐었고 2007년도 같은 14개월 이후에 고점이 형성됐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 체크하고요. 이제 과거의 패턴은 어느 점에서 다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주말에도 이제 아는 지인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제 현재 미국의 증시를 올리는 주체가 어떤 주체인가를 알 필요가 있어요. 미국의 지금 지수를 올리는 그 매수체는 그냥 기업이라는 겁니다. 어떤 기업인데 이 자사주입니다. 자사주가 지금 현재 2015년, 18년 같은 경우는 이 미국의 주식시장 펀드하고 ETF는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반면에 최근에 자사주 매입 규모가 연 5,40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5,400억 달러 정도면 중국이 미국에 1년 동안 수출하는 금액입니다. 네, 상당히 크죠. 그래서 기업이 자사주 매입해서 연평균 5,400억 달러를 통해서 미국 증시를 지금 올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펀드나 ETF 상품이 어떤 이제 미국 증시를 샀다면 매수했다면 언젠가 매도가 나오겠죠.
매수했다면 매도가 나올 텐데 그게 아니라 기업이 자사주로는 쉽게 쉽게 어떤 자사주를 다시 매도하는 경우는 드물죠. 그래서 현재 2018년 3분기 자사주 매입 규모가 3,80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지금 50% 증가했다는 거죠. 결국은 미국 증시를 이렇게 한번 흔들림이 있었지만 이렇게 올려놓은 주체는 자사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틀리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기업이 이익을 내면 이익 가지고 자사주를 매입을 합니다. 예, 매입을 하는데 이제 특이하게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이익보다는 은행에서 대출을 합니다. 예, 은행에서 아주 싸게 은행에서 대출을 해서 이 자금 가지고 자사주를 매입을 합니다. 예, 자사주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매입 비용에 따른 그것도 이제 혜택을 드려요. 세제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잘 돼 있는 정책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틀리게 우리나라는 이익을 내서 자사주를 매입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 은행에서 저금리로 이제 대출해서 자사주를 매입한 이후에 이제 거기를 통해서 올라가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이제 자금 조달 부분에서 쉽죠. 그래서 그런 부분 이익을 내면서 이제 은행에 다시 대출을 갚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선진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리나라가 틀리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결국은 이제 만약에 이런 펀드라든지 자금이 매수했다면 대부분 이제 매도가 나오면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매도로 나오기 때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미국을 사고 있다. 이런 부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요. 네, 좀 더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두려움이 있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두려움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패닉을 줄 수 있는 게 시장에 트럼프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장난하면 흔들릴 수 있지만 패닉 수준의 그런 매도가 나오기는 어려운 그런 지금 환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사주 매입을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현재 구간에서 보면 이제 자사주 매입이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하반기에도 작년 대비해서 42%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가 쉽게 꺾이지 않고 일단은 좀 연말까지 긍정적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전체 흐름에서 이제 미국이 많이 이렇게 지금 현재 긍정적 지금 흐름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미국이 시장이 꺾이는데 우리나라만 갈 수 없잖아요. 미국이 가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그런 무역 정책 관련 때문에 눌려놨었죠. 한국이 눌려 있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어떤 자사주 매입도 4분기에 계속 이어지고 꾸준히 이어준다면은 4분기에는 이제 국내 증시의 수익률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가 퍼가 3.5배 엄청 그래서 한국의 이익 면에서 지금 이제 실적으로 이제 3분기 이익이 예상보다는 좀 줄어들고 있지만 이익 면에서는 작년 대비해서 좋아지는 흐름이잖아요. 상당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너무 낮죠. 지금 한국의 퍼 기준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퍼가 10 이하 정도에 있으니까 엄청 이제 국제적으로 봤을 때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MSCI 전 세계 이제 한국 시가총액 비중이 1.8%인데 시가총액 1.8%인데 순이익 부분에서 3.3%다 보면 상당히 지금 낮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복구가 가능한 국면으로 우리가 어떤 이제 이런 중요한 데이터를 보면서 가능하다는 부분 그래서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반등하더라도 어떤 이제 전고점 부분까지는 넘어가기 힘들겠지만 큰 흐름에서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으로 간다면 전고점 부분까지는 한번 이제 우리가 4분기 한번 바라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죠.
이제 만약 근데 4분기 증시가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어떻게 돼야 되나? 결국은 첫 번째로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삼성전자가 갈 수밖에 없죠. 시가총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잠깐 봐볼까요? 삼성전자가 네, 수급 면에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속 매도를 했었죠. 9월 상반기까지 매도했다가 어때요? 9월 중순부터 해서 어느 정도 순매수 하죠, 외국인들이. 이걸 보면서 정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체크를 하고요. 그래서 수급적인 면이 아주 중요하니까 이렇게 체킹하고요. 결국은 일단은 외국인 매도세는 증정되는 부분은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다. 부분. 그래서 어떤 이제 매도 압력이 좀 줄어들면은 좀 긍정적인 부분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그런 부분이니까 외국인이 연말에 대해서 배당 수익률을 보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현금 배당률이 한 4%까지 지금 꾸준히 증가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외국인이 쉽게 매도에서 매수로 지금 진정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외국인 매도가 진정되는 부분은 배당 수익률이 한 4% 정도까지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입장에 2.8%, 대형주 2.9%보다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배당에 대한 주가 지진 역할을 할 것으로 이제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 시장을 전망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렇게 배당 기대감, 연말 이제 안 좋은 면은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 뉴스가 나왔죠. MSCI 신흥국 지수에서 중국 A 지수 편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올해 초부터 말씀드렸었죠. 이런 부분 했는데, 이제 이제 우리가 이제 신흥국 지수에서 선진국 지수로 편입되면 아마 그때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레벨업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선진국으로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흥국 지수에서 중국이 커져가고 있죠. 그래서 중국 A 지수가 편입이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금요일에도 뉴스가 나오면서 중국 증시는 올라가고 한국 증시는 매도 나오면서 좀 하락했죠. 그래서 이제 한국 올해 현재까지 해서 이제 여기 보면 지금 14.8%입니다. MSCI에서 MSCI 같은 경우는 이 MSCI를 통해서 글로벌 펀드 자금들이 추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중국 지수 A 지수를 더 편입하고 한국 지수는 줄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수급적인 면에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안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8월까지 당장은 아니지만 8월까지 한 이제 14.8%에서 14% 그리고 이제 2020년에 5월달에 한 0.1% 줄어서 13.9%에서 내년 8월 때까지 해서 한 0.8%가 줄어서 이제 A 지수로 편입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전체 흐름을 본다면 내년 한 8월 달에 봤을 때 한 170억 달러 정도 되니까 한 어때요? 19조 원 정도 그렇게 되나요? 그래서 이런 정도 이제 자금이 좀 빠져나간 점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020년 그래서 내년 8월까지 자금이 어느 정도 빠져나갈 근데 여기 자금 빠져나갈 부분은 작은 주식에 팔지 않겠죠. 그게 대형주 쪽에서 좀 팔고 나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대형주가 내년에 크게 가기는 힘든 그런 구조로 딱 우리가 인식해 볼 필요가 있겠죠. 중간중간. 그래서 이렇게 향후 이런 부분에서 수급이 좀 약해질 수가 있겠다는 부분에서 내년 정도에 이런 부분에서 반도체 그런 이슈까지 함께 더해진다면 좀 쉬어갈 수가 있겠다. 삼성전자가 그런 부분을 한번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에서 보면 이제 과거의 패턴을 본다면 이런 2014년도에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한 10조 매도했는데 그때
그 중에서 한 5조 원은 삼성전자에서 매도했던 점. 그래서 연말에 배당금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타겟이 현금화하기 쉬운 부분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수급적으로 2013년도에도 이렇게 수급적으로 안 좋을 때는 상당히 삼성전자도 좀 힘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어때요? 주로 이제 스마트폰이 어느 정도 이익의 70%를 선회하면서 상당히 시장을 이끌었었죠. 네, 근데 지금 현재 반도체가 이끌고 있는데 이제 어때요? 새로운 산업이 나와야 돼요. 네, 뭐 지금 디스플레이가 뭐 애플 때문에 좀 가동률이 증가되면서 3분기에는 좀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전체적으로 뭐 새로운 이제 플렉서블 어떤 이제 스마트 기기가 나오죠. 그런 부분에서 데이트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 동력이 좀 필수적으로 나와야지 외국인들이 팔지 않겠죠.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쉽지 않았던 시장을 봤을 때 내년도에 어떤 새로운 산업, 플렉서블 이런 스마트폰 기기 같은 게 이제 데이트가 나와야지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야지 디스플레이 쪽 살고 다시 휴대폰 사업부에서 증가되는데, 그래서 내년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년부터 해서 이제 5G 스마트폰이 나오겠죠. 5G 스마트폰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이제 그 전에 이제 4G 부분에서 이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스마트 기기가 많이 활성화됐던 것처럼, 그리고 IT 업종, 반도체도 활성화됐던 것처럼 이 5G가 얼마만큼 시장의 파급력을 주냐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다시 레벨업 하느냐에 대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아주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과거의 패턴을 보면 일단 2007년도에 그때 당시 뭐 포스코가 삼성전자를 앞지른 적도 있었죠. 엎치락뒤치락 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기억나는데, 결국 이제 그때도 시가총액이 거의 1위는 계속 삼성전자였는데 이제 2위가 계속 바뀌죠. 이때는 현대차, 이때는 또 하이닉스, 지금 현재인데 지금 이제 최고점에 많이 좀 더 달아 있다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25%를 넘긴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죠. 결국은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를 사줘야지 이제 코스피가 갈 거고, 코스피가 가져야지 코스닥도 어느 정도 이제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할 때 보면 자사주를 매입할 때 전체 보면 올라갔던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대규모 이익이 이번에도 3분기에 17조 2천억 정도 나오죠. 그래서 전체 이익이 엄청나죠. 한 해 동안의 이익을 보면 뭐 4분기에서도 한 17조 원 정도 나온다. 그러니까 합치면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대규모 자사주 매입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사주 매입할 때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그 첫 번째 삼성의 대형주 우리가 큰 시장을 봤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요즘 주도주 역할하는 부분이 성장주잖아요. 성장주인데 현재 아마 이제 과거 패턴을 봤을 때 보면 10년물 국채금리하고 이제 2년물 국채금리에서 금리 역전 때까지는 아마 성장주가 계속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가 이런 두려움, 성장 둔화의 두려움, 이런 시장이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은 성장주가 좀 금리가 역전되기 전까지는 성장주가 계속 진행해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S&P 관련해서 성장주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이제 경기 사이클의 확장 국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장주 중에서도 종목들이 압축해서 갈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은 우리가 과거 사례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보면 우리가 이슈적으로 보면 어때요? 지금 이제 페이스북이 어때요? 지금 개인정보 유출건 때문에 계속 하락하고 있죠. 개인정보 유출건 때문에 지금 계속 흔들리고 있고, 최근에 이제 구글도 흔들리고 있고, 아마존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애플은 지금
최근에 이제 약보합인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근데 아마존은 애플은 잘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제 구글하고 이제 페이스북에서 최근 이제 페이스북이 좀 일이 말이 많죠. 그런 부분에서 그 전에는 같이 움직였었는데 최근에 좀 이런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그런 좀 SNS 관련 업종들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균열이 생기는 부분은 우리가 좀 A 주시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국내의 성장률을 봐야 되겠죠. 워낙 이제 해외 쪽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올랐던 부분인데 현재 국내에서 이제 보면 이제 제일 먼저 성장률 제약바이오 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형주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 성장이 지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죠. 셀트리온도 그렇고 지금 이제 투룩시마 관련해서 미국 FDA에서 이제 10월 11일 날 또 이제 그런 승인권에서 이혼회가 열리고 이혼회가 열리면 보통 이혼회 열리면 11월 말에서 그 전에 보니까 11월 말에서 한 12월 정도에 승인이 나오면 그런 부분이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또 이제 승인 나면 이제 판매가 되게 되면 그런 부분 좀 되겠고 유럽 시장에서도 뭐 램시마 관련 그리고 미국의 또 좀 뭐 투르시마 이에 또 다른 신약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바이오 시밀러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흐름이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이제 삼성에서 좀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공장 증설, 셀트리온도 제3공장이 지금 준공되고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확대해 가고 있는 점은 이제 긍정적입니다. 한미약품도 좀 파이프라인 계속 증가되는 부분은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한미약품 많이 쉬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매출 증가율이 이제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래서 2019년 봤더니 셀트리온이 27%,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57%, 이제 산미약품은 7.3%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터주 쪽에 JRP 같은 경우는 이제 미니 선반영되는 부분이 많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내년에도 좀 성장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부분에서 올해 많이 올랐죠. SM 같은 경우도 올해 성장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크죠. 내년에도 한 17% 정도, 18% 성장해 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JRP하고 IAG 엔터가 먼저 움직이고 이제 SM이 이제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밀려내면 안 되죠. 그래서 21선 지금 지지받고 탔는데 21선은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SM 그래서 엔터 쪽에서도 지금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고요. 워낙 이제 유튜브 때문에 워낙 전 세계적으로 그전에는 어떤 이제 TV 채널을 통해서 케이블 TV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K 아트 쪽이 많이 확산됐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는 부분은 이렇게 좀 좋은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엔터주들의 성장주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관련해서 2차 전지, 삼성 SDI에서 꾸준하게 올해 실적 성장될 것 같고요. 내년에도 이제 안정권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이제 포스코 컴텍도 그렇고요. 꾸준하게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포스코 컴텍 공매도 좀 두르게 맞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주도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성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LNF도 당연히 이렇게 성장을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매출 증가율이 그리고 이제 무선 쪽에서도 이제 뭐 5G 관련해서 꾸준하게 지금 SK하고 LG U+ 같은 경우는 지금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강하게 올라가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근데 이익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개선할 수 있는 올해 대비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긴 것 같아요. 정부 규제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주로 봤을 때 일단은 국내 성장주 제약바이오, 엔터주,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5G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일단 우리가 이제 성장주를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이제 매출 성장한 기업들이 꾸준하게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익이 안정되는 모습 보여야 될 것 같아서 보통 이제 캐파를 늘리는 과정에서 보면 실적 발표하게 되면 매출은 증가했는데 이익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이 보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 이제 일회성 비용이죠. 그래서 어떤 고정비, 투자를 통해서 이제 고정비가 나오면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성장할 때 매출을 보는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고정비 투자하고 시설 투자한 이후에 이제 이익 면에서 안정권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익 면에서 안정권에 가는 그런 업종들이 더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화장품주들이 2014년도에 한번 꾸준하게 상승했었죠. 예, 한번 꾸준하게 2013년도에 한번 상승하고 2014년 한번 계속 상승해 나갔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2014년도에 이익률이 10%에 11에서 16% 올라갈 때 그래서 이게 퍼가 20에서 35%였다는 것은 거의 주가가 거의 80% 정도 상승했다는 거죠. 그리고 봤을 때 2차전지가 지금 이익률이 특히 예로 들어서 2차전지 전기차 관련주가 올해 한 11%였는데 내년에 영업이익률이 한 16%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주가가 더 레벨업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매출 성장이 지금 뭐 매출 면에서 많이 보죠. 근데 내년에 이익 면에서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익이 증가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수율 면에서 많이 안정화됐다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다시 그런 성장주들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화장품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과거에 2016년, 뭐 17년, 18년 이렇게 이익면인데 그래서 현재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익이 안정성이 꾸준하게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JYP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죠. 주춤할 부분이 있는데 SM 같은 경우는 안정성이 더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후발주로 늦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SM은. 그래서 이렇게 2차전지 그렇고요. 이제 꾸준하게 봤을 때 2017년을 봤을 때 꾸준하게 더 증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LNF도 그렇고요. 작년에 5.2%의 이익률의 안전성을 보였는데 지금은 20.3%에서 어느 정도 계속 우상향을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잠깐 체크를 하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뭐 조선주, 뭐 화학 섹터 갈 때가 있었죠. 2000년대에는 조선주, 해운주, 기계주들이 많이 갔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수익률 격차가 코스피하고 많이 비교하죠. 우리가 수익률 비교했을 때 코스피하고 비교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코스피 상승할 때 기계, 조선, 해운주가 이렇게 38%, 46, 50%. 2010년대에는 자동차 부품 28%, 화학주, 정유주에서 24%에서 코스피보다 이렇게 더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이런 성장주들이 아까 말한 뭐 제약바이오, 뭐 2차전지 그런 엔터 관련 뭐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뭐 좀 더 5G에서 시장 수익률보다 더 많이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죠. 결국 이제 4분기에는 그동안은 뭐 어떤 속도전, 2차전지도 어떤 속도로 많이 올라가고 다른 업종도 그랬는데 엔터주도 속도로 올라갔는데 이전에는 어떤 이제 개별 종목도 이제 개별 종목들은 뭐 앞쪽에서 가겠지만 지구전으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구전. 그래서 그동안은 좀 강하게 속도로 올랐다면 앞으로는 좀 이런 지구전 좀 기간을 좀 더 길게 가지고 봐야 되는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에서는 어떤 증시가 올릴 수 있을까? 그래서 글로벌 이제 그런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이제 중간 선거하고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원래 트럼프 정책이 인프라 투자 쪽이었죠. 인프라 투자를 했다고 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뭐 재정 확대도 하고 그런 이야기도 했었고 그런데 먼저 재정 정책을 많이 썼죠. 재정 정책을 써서 세금을 감면해주면서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되니까 거기에 이제 힘을 얻고 무역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기업들이 이익이 20% 이상 증가되니까
우리가 중국하고 무역 전쟁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손해가 한 3%에서 3% 정도 되니까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하고 트럼프 강하게 지금 중국하고 지금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인프라 투자에서 환경을 지금 미국으로 돌려놨죠.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인프라 투자하게 되면 그전에는 미국 기업도 이익 보지만 신흥국들, 다른 나라들, 그래서 신흥국, 여타 유럽 국가들, 그리고 뭐 어떤 멕시코, 캐나다 그런 기업들이, 그런 나라들이 이익을 보니까 미리 이제 선작업 해 놓은 거죠. 어떤 미국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좀 만들어 놓고 관세도 올려놓고 인프라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국 항공우주가 미국 고등기 훈련에서 탈락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이제 이런 무역 관련해서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경을 미국 중심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인프라 투자를 했을 때 이제 미국이 더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미리. 그래서 지금 이제 인프라 관련해서 지금 반등하고 있는 부분은 인프라 관련 투자 종목들에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중국이 워낙 이제 미국에게 이제 시달림을 받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수출로 어떤 이제 중국 경제를 많이 이어갔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과거에 일본이 미국에 괴롭힘 당할 때는 그런 이제 내수 부분을 많이 투자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중국 같은 경우도 향후 어떤 유동성을 공급을 계속 하고 있죠.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미국하고 어떤 이제 수출 부분에서 좀 막힌다면 그래서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고 중국 내수 소비 진작을 하고 있고요.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본다면 향후 투자 관련 지표의 어떤 개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결국은 이런 모멘텀은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 종목들하고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재 쪽이면 뭐 철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있죠. 그래서 이따가 다시 체킹해 드는데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런 패턴을 봤을 때 보면 여러 가지 연관성이 있습니다. 중국 업종하고 이제 주가에 일치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국내 업종 그래서 소재 쪽, 자본재 쪽이 가장 높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은행도 있고 뭐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장비, 뭐 에너지도 있지만 소재 쪽이 중국어 가장 자본재하고 소재 쪽이 가장 연관되어 있다는 부분에서 이렇게 탑 10으로 봤을 때 소재 자본재가 가장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서 많이 투자를 이어준다면 이런 부분에서 가장 연관성이 높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뭐 과거에 이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떤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이제 공약 중에 하나죠.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연관을 했을 때 미국하고 국내 업종하고 연관해서 봤을 때 자본재, 운송, 은행 쪽이 가장 영향이 컸다는 부분에서 뭐 헬스케어, 장비, 보험 이렇게 음식료도 있었고 에너지, 소재 쪽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연관성을 봤을 때는 이렇게 자본재, 운송, 은행, 소재 쪽 이렇게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이렇게 연관되어 있었다는 부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철도죠, 건설주가 많이 올라갔던 흐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렇게 어떤 글로벌 경기가 확장됐을 때는 결국 이런 인플레이션 관련 종목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장주는 이제 정보 압축해서 계속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만약에 삼성전자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못 간다면은 이런 인플레이 관련해서 종목들로 확산해서 갈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국내 쪽으로는 일단은 이제 정부 정책이 워낙 지금 현재 현재 남북 지금 어떤 경제 교류하고 지금 많이 지금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만약에 이제 북미 관련해서 많이 그런 부분 경제 제재라는 해제가 된다면 이제 남북 경제 교류를 통해서 정부가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는 맞춰져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그쪽으로 남북 경제 교류 쪽으로 해서 남북 경협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겠고요. 과거에 노무현 때라든지 할 때 보면 이런 부분은 강하게 연관돼서 갔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때는 뭐 조선 철강 해운 쪽
그리고 이명박 정권 때는 자동차 부품 건설 쪽 이렇게 움직였던 흐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 정책하고 맞물려서 크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산업재 sek터가 이렇게 가장 우리가 눈여겨볼 그런 섹터군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산업재, IT도 있지만 경소유도 있지만 이제 정부 정책하고 맞물려 갔을 때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소재 섹터의 이제 대표적인 부분이 전반적으로 있지만 현재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현재 이제 소재 쪽으로 섹터에서 본다면 일단 전반적으로 인플레가 좀 낮지만 이제 철강 쪽은 그나마 좀 나은 편이죠. 중국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철강 쪽은 이제 중국 관련해서 좀 연관되어 있는데 이렇게 소재 쪽은 뭐 정유, 화학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뭐 대세 큰 흐름은 나오기 어려운 그런 부분에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뭐 철강 쪽하고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철강 쪽은 어떤 뭐 한번 중국하고 많이 연관돼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심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네, 화학 섹터 같은 경우는 네,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서 체킹해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정유 쪽에서도 이렇게 2차 전지 관련해서 있는 종목들을 관심 볼 필요가 있겠죠. 이제 워낙 이제 정부 정책하고는 이제 건설 기계 산업재하고는 좀 연관돼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건설 쪽 이렇게 이제 현대 뭐 여러 가지 기업들 많죠. 건축자재 KCC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실적은 좋지 않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내려오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뭐 지주사, 삼성물산도 있겠고, 뭐 두산 관련은 볼 필요가 있겠고요. 기계 쪽, 뭐 두산 마켓이 뭐 실적 면에서 좀 상향되는 그런 이제 자료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경협 관련해서 뭐 현대로템도 있고, 이제 두산 인프라코에서 이제 기계 업종 이제 대표 기업 중에 하나죠. 이런 부분에서 현대 건설 기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관련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형 집단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조선 상사에서 최근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 뭐 LNG 관련해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선하고 상사에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쪽은 이제 대우조선해양 꾸준히 상승 타고 있는 현대미포조선 이렇게 중심을 볼 필요가 있겠고요. 상사 쪽에서도 이제 포스코 대우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현대상사, LG상사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관심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항공 쪽 만약에 이제 좀 환율 좀 떨어지고 좀 환율이 안정되고 좀 유가가 좀 안정되면 항공주도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근데 유가가 좀 올라가는 부분은 좀 부담되는 것 같아요. 환율은 좀 떨어진 부분은 긍정적인데요. 해운 쪽은 일단 뭐 대한해운, 페노션에서 뭐 발틱 지수가 한번 올라갔다가 한번 꺾였다가 지금 이렇게 반등해서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운 쪽도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발틱 지수, BDI 지수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반등하는데 꾸준하게 그런 운임 지수가 올라가는지를 체킹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운주도 이렇게 대형주단에서 이렇게 체킹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조선 쪽은 계속 이제 LNG 유가 상승한다면 조선 쪽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네, 이렇게 전체 이제 흐름을 봤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성장주 해서 제약바이오, 2차전지, 뭐 엔터주 그리고 5G 관련해서는 지속적 관심 가져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는 이제 지수 가격에 삼성전자를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사주 매입이 중요한 부분에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글로벌에서 이제 인프라 투자에 관련해서 인프라 관련 중국하고 미국 중심으로 대형주는 봐야 된다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 관련해서 지금 계속 남북 경제 교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교류에서 우리가 이제 관련 섹터고 조선 상사도 있겠고 건설 기계 쪽 산업재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배웠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큰 틀을 통해서 우리가 매매할 때 좀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큰 흐름에서 만약에 또 다음 2019년도에 또 시장 흐름도 어느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주도업종군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뭐 종목은 체킹하면서 각각 이렇게 하면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남북 경협주 지금 현재 상태를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은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죠. 만나서 김정일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전달했고, 또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났죠. 만나고 유엔 연설도 했는데,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이 10월 달에 이제 10월 달에 방문을 합니다. 북한에 방문하기로 확정했죠. 그래서 이제 가기 전에 유엔 연설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어때요? 비핵화 전까지는 경제 제재를 풀지 않겠다고 했고, 러시아하고 중국은 그래도 만약에 그런 어떤 비핵화 과정 중에 경제 제재를 완화해야 된다. 현재도 좀 완화된 상태가 아니냐 해서 완화 시점을 했고요. 북한은 또 리용호 외무상을 통해서 이제 비핵화 과정을 통해서 어떤 비핵화 과정 진행을 통해서 서로 단계별로 이제 제재 완화를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비핵화를 하고 나서 비핵화 끝나고 나서 경제 제재를 한다면 전 그런 부분에서 일단 양보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협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이제 기선잡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비핵화를 진행 과정을 하면서 하나하나 단계별로 경제 제재를 해달라는 그런 요구 있고, 미국과 입장에서는 만약에 경제 제재를 완화해주면 또 비핵화가 과거처럼 지지부진해서 또 이렇게 다시 되풀이되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일단 비핵화 끝나기 전까지 안 하겠다고 해서 경협주가 좀 많이 하락하지 않았지만 3~4%대 하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일단 기대 제압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북미 이런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방문하죠. 그런 부분에서 좀 단기별로 살짝 과거처럼 이렇게 쉽게 북한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에 있는 비핵화 핵이 어떻게 보면 생명줄이죠. 북한이 갖고 있는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고, 이걸 통해서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이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단계별로 계속 고수해 나갈 것 같은데 좀 미국의 양보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주요 이슈로 볼 때는 이제 폼페이오 방문하면 그때 한 번씩 반등했다가, 그래서 다시 또 재료가 안 나오고 그러면 좀 내려왔다가 다시 북미 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오면 다시 반등했다가, 그래서 이제 매매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반대 매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샀더니 또 아무런 내용이 없어서 내려가고, 또 팔았더니 또 새로운 재료가 나와서 올라가고, 그래서 아마 이제 북미 정상회담 할 때까지는 북미 정상에서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2차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물이 나오면 여기서 만약 안 좋게 나온다면 남북 경협주는 상당히 꺾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안 좋게 나오면. 근데 만약 여기서 좋게 나온다면 한 번은 강하게 올라갈 것 같은데, 전고점 부분까지는 올라갔다가 한번 쉽게 더 이상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그런 부분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서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약속을 가지고 진행될 것 같아요. 만약에 2차 북미 정상회담 했는데 그전처럼 어떤 빈 껍질로 끝나버리면 트럼프에게도 상당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제 북한하고 이렇게
어떤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그 전에 사유를 조절할 것 같아요. 조정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조정을 통해서 확정한 이후에 북미 2차 정상회담이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때는 기대감이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한번 그냥 봤을 때 어떤 확정을 가지고 어떤 조건, 어떤 딜을 가지고 2차 회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때는 좀 더 탄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는 매도 기회가 되겠죠. 매도 기회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기업 면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철도 관련, 도로 관련, 인프라 투자, 그리고 금강산 관광, 그리고 개성공단 관련 종목들이 더 이제 그런 종목들이 더 몰리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뭐 농업 관련주 그런 종목들은 뭐 쉽게 나중에는 뭐 진행 과정에 다시 반등이 나오겠지만 조정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남북 경협 중에서도 철도, 도로, 인프라 투자 관련 종목들, 그리고 개성공단주, 금강산 관광 그쪽으로 먼저 중심으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주가 이제 봤을 때 코스닥이 지금 저항권에 있죠. 올라가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 120선에서 눌려 있는 거죠. 제약바이오주가 쉬어간다면 아마 좀 이 120선 돌파 못한다면 이 아래쪽에 올라오는 선 61선이죠. 61선에서까지 조정이 한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려오면 다시 기회가 될 수가 있겠다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대세 상승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2년 주기로 강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죠. 제약바이오에서 내년 상반기에 만약에 올랐다가 내년 상반기 초까지 한번 반등 났다가 쉬어간다면은 나중에 이제 대세 상승은 한번 또 다시 몇 년, 한 2019년 이후에도 한번 올 수가 있겠죠. 이제 큰 그림에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과거에 제약바이오는 2005년, 4년, 그때부터 나왔던 것 같아요. 2004년부터 나왔는데, 그때는 가짜가 많았죠. 아무 빈 껍질이었는데, 2015년부터는 어떤 이제 재료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눈에 보이는 어떤 임상 결과들이 쭉 나오는 거죠. 2017년,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2019년, 이런 식으로 어떤 결과들 쭉쭉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 제약부를 해서 이제 아마 이제 올 하반기에 내년 초에 나오는 임상 결과들이 이제 재료들이 쭉쭉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도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심 받아야겠죠. 그래서 코스닥 지수를 집중적으로 체킹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같이 함께 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시가 비중이 40%를 넘어가기 때문에 같이 코스닥 지수랑 같이 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 의료기기 쪽이 지금 아래쪽에서 좀 이제 아래쪽 하단에서 꿈틀거리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신약주들이 더 가게 되면 의료기기 쪽에서도 반등 흐름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소비주 이제 다음 주에 국경절이 있죠. 국경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경절이 있다 보니까 중국 소비주 쪽에서도 보면 이제 대표적인 화장품주 또 연관되어 있는 부분 엔터도 이제 중국하고 연결된 움직이는 경우 많이 있죠. 그래서 중국 소비주에서 화장품, 카지노 쪽 이런 종목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음 주 국경주를 걔네 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체킹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한번 정리된 거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화장품 쪽에 보면 지금 현재 이슈가 되는 부분을 한번 체킹해 보면 이제 내년에 인천공항에 우리가 이제 출국장에 면세점이 있는데, 이제 입국할 때 면세점 도입 방안에 이제 내년에 6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도입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담배가 빠지죠. 담배는 판매 제한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좀 아쉬운 부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라 해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지원금도 많이 줄면서 좀 이런 부분은 이제 시작은 창대했으나 이제 올해로 3년 됐는데 이런 부분이 계륵된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임대 비용을 내지 못하는 상황까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유커들이 연휴가 되면서 좀 최근에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10위권 안에 한국이 못 들어갔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3위, 4위 뭐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 피해를 많이 받았는데 일본이 최고 지금 수혜를 받고 있어요. 작년에도 일본으로 많이 갔고요. 그래서 중국이 일본으로 많이 갔는데 일본 쪽에 일본 쪽에 보면 그 쇼핑하고 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명품도 일본이 더 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국의 관광객도 일본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올해도 일본으로 가고 2위는 태국, 3위 홍콩, 지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금 4위로 올라간 부분은 좀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유커들이 지금 한국으로 들어온 모습이고요. 그래서 단체 관광이 전체도 허용한 상태가 아니죠. 일부 막 하나씩 지금 중국의 각 성에서 하나씩 지금 해제되고 있는데 시에서 근데 지금 이제 개별적인 여행 증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좀 고무적인 현상이고요. 매우 개별적인 겁니다. 웅진이 이제 네트워크 사업을 다시 키운다는 부분은 이제 웅진의 개별적인 이슈고요. 그래서 이 내용까지는 다 화장품주에 대해서 다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어떤 ROE 이런 부분 뭐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주도주 섹터 종목 분석할 때 따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최근에 그런 뉴스 나오더라고요. 이제 PC 게임을 지금 어떤 청소년 지금 뭐 16세 이하에서 PC 게임은 밤 몇 시부터 해서 지금 제한하고 있죠. 근데 지금은 다시 스마트폰 앱 쪽으로 지금 청소년들을 지금 사용을 규제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는데요. 이제 일단 단기적인 심리적인 면은 좀 안 좋은 흐름이 좀 단기적인 심리는 안 좋을 수도 있겠다. 그동안 PC 게임 기반이었는데 이제 모바일 쪽 게임에서 청소년들을 규제하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린 나이에 제약이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을 것 같아요. 제약은 이제 크게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좀 부담될 수가 있겠다는 부분은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반도체 쪽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10월달 실적 발표하죠. 거기에 코멘트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중국 일단 글로벌의 그런 투자보다는 중국 반도체 쪽, 낸드 쪽이 좀 그런 부분에서 어떤 코멘트가 나오는가. 그리고 하이닉스가 너무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3분기 실적을 너무 좋게 보고 향후 전망을 너무 좋게 봤잖아요. 상당히 좋다. 거의 어떤 공급받는 쪽에서 수요처에서 지금 와서 대기하고 있다 정도로 상당히 좋게 했는데 너무 이제 그런 부분 눈높이를 높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실적 발표 이후에 코멘트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따라서 볼 것 같고요. 그래서 반도체 업종 보면 이제 소재 쪽이 더 왜냐면 장비 쪽보다는 소재 쪽이 더 왜냐면 물량은 계속 증가되니까 소재 쪽이 더 유리한 상황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은 소재 쪽이 더 유리한 상황이다. 전기차는 이제 지금 현재 공매도가 나와 있는 부분이 MLCC하고 공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쉽죠. MLCC도 공매도에서 이따가 대표 종목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유가가 상승하고 있고 LNG 올라와서 조선주는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목 잠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대표 종목 체킹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국경절이죠. 국경절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실적
이제 실적 호전, 이제 실적 발표하면 실적 관련 종목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제 중국 소비 쪽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이제 코스맥스 쪽을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코스맥스 그나마 이제 보면, 그나마 이제 하단에서 좀 반등해서 올라오는 모습이죠. 그래서 21선은 일단 이제 긍정적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61선 이렇게 어느 정도 내려오다가 이제 옆으로 이제 가는데, 이 61선을 지지해주는 흐름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정가상 딱 깼다가 올라가기도 했는데, 이 61선을 중요한 생명선으로 일단은 보고 이제 만약에 이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21선 지금 타고 가는 흐름은 이쪽 방향은 상당히 이제 긍정적이고, 그래서 수급면에서 봤더니 일단은 애국인은 한 9월달 좀 샀다가 팔았다가 이제 지난 금요일은 샀고요. 기관은 좀 9월 중순부터 좀 수급이 들어온 모습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아마 국경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또 좀 3분기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수입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거래량 봤을 때는 공매도 같은 경우는 17,000주에서 아직 크게 작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기관하고 기관 수급이 들어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는 흐름을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21선을 지금 타고 가는 20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서 이제 바닥을 잡고 반등해서 올라오는 모습이죠. 그래서 전체 흐름에서 본다면 일단 뭐 국경제로 연결된다면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역권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봤을 때는 이제 이 라인까지는 어떤 영역권을 반등 영역권을 놓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대표 합작품주 이렇게 대표해서 보고요. 아모레퍼스피는 그런 거 약간 좀 뭐 중국 비수기도 좀 비수기 면도 있었고요. 또 중국 쪽에서 좀 부진한 면세점은 좀 좋아지고 있고, 미국하고 동남아 좀 좋아지는데 이제 어떤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모레퍼시픽.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기업에서 활로를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주가도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이제 좀 벗어나려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 보면 60선을 올라타는 흐름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활로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뭐 저력이 있는 회사인데 찾아갈 것 같은데, 일단은 62선을 돌파해야지 안정권에 돌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주 이렇게 체킹을 했고요. 중요한 점 했고, 전기차 MLCC 먼저 볼까요? MLCC 대표 기업들 볼까요? 그래서 삼성전기 보도록 할게요. 이제 삼성전기가 보면 최근에 이제 애국인 수급이 안 좋았습니다. 애국인 수급이 매도가 나왔고요. 꾸준하게 9월 중순부터 매도가 나왔고, 기관들 좀 사다가 지금 최근에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됐던 점은 이 공매도 쪽인데요. 공매도가 거래량을 봤더니 이제 일단 한번 대량 거래 나왔죠. 220만 주 나왔죠. 거래량 220만 주인데 공매도가 82만 주가 나왔어요. 그러면 3분의 1 이상, 3분의 1 이상이 공매도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안 빠지니까 이 백입선을 깨트리려고 공매도 계속 때립니다. 그래서 이날 그 때렸죠. 그래서 애국인이 뭐 이렇게 매도를 뭐 100만 주, 이제 순매도로는 한 164만 7천 주인데요. 아마 공매도 물량이 상당히 비중이 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애국인도 이제 한 10만 주를 팔고 한 40만 주 정도를 산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좀 사들으면서 꼬리를 달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공매도가 지금 증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타격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또 계속 공매도를 때린다면, 이렇게 때려야 된다면 한번 눌리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이 저점 라인, 최근에 이 저점 라인을 지키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 라인을 지키는 흐름이 중요할 것 같고요. 저가가 13만 3천 원이죠. 이 벗어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벗어나면 이제 어떤 이제 흐름에서 여기서
이 라인에서 지지받고 가주면 이렇게 가주면 박스권이 되거든요. 그래서 박스권의 흐름을 이어가면서 다시 재차 한번 돌파 시도를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많이 밀려나간다면 이제 공매도가 승리했다, 공매도 세력이 승리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여기서 쭉 더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야지 이제 숏커버링이 나올 수 있겠죠. 공매도 세력들이 포기하고 숏커버링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뭐 국민연금에서 오늘 이제 그런 5년 동안 뭐 천조에 대한 그런 천조를 빌려주고 그런 이제 기관들 애국인들을 받은 돈이 5년 동안 770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에 따라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공매도 금지, 주식 대차를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금지한다 그러게 되면 한번 이제 강하게 올라갈 텐데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이제 확정이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공매도가 이렇게 MLCC에 나왔다는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사마 콘덴서도 MLCC 관련 종목이죠. 그래서 공매도가 이렇게 계속 괴롭혀서 공매도 나오죠. 공매도 이렇게 커지죠. 공매도 보면 이렇게 하락했고요. 좀 줄어드니까 반등 났다가 거래량 대비해서 거래량 한번 볼게요. 82만 주에서 애국 기관이 또 때렸죠. 기관이 매도해서 수급이 지금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공매도가 나오고 이렇게 수급들이 이제 외국 기관들 팔고 막대 모양이 이제 가격 차이일 수가 있는데 10만 주인데 워낙 크기가 막대가 큰데 거의 비슷해요. 매도 물량이 32,000주 이때 10만 주 해서 수급이 좋지 않다 보니까 지금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내서 어느 정도 매도가 마무리돼야지 이렇게 갈 것 같고, 그래서 100입선을 이탈하니까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저점 라인을 사마콘덴서 같은 경우는 이 라인 최근에 저점 라인 벗어나면 상당히 어떤 누워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해서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려게 되면 나중에 이제 반등 나왔을 때는 저항이 돼버린 거죠. 그때는 이제 상당히 위험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점은 이제 부담되는 부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대장주가 이제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는 전기차 관련 보도록 할게요. 전기차. 이렇게 이제 가다가 보면 마지막에 이제 봉이 길어지고 그럴 때가 이제 위험하죠. 왜냐하면 시세를 낸 이후에 이제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쭉 추세를 타고 하다가 이렇게 이제 매도가 나오는데요. 결국 이제 보니까 공매도가 친 거죠. 20만 주의 공매도가 딱 나오면서 아침에는 양봉이었다가 이렇게 양봉이었죠. 양봉이었다가 공매도 때리면서 거의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물량을 보면 일단은 이 기관이 20만 주 팔았는데 공매도 물량이 가장 크죠. 밀려서 최근에 그래서 이 꾸준하게 기관에서 공매도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매도를 쳤는데 공매도 쳤거든요. 근데 안 빠지니까 올라갔을 때 한꺼번에 그래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점심시간 이후에 이렇게 두들긴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공매도가 계속 좀 기승 부리고 있는 부분은 지금 이제 이런 어느 정도 상승 종목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매도가 나오고 있는 부분 말씀드리기 위해서 차별적으로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매도 나오고 다시 나중에 조정이 거치면 또 쇼커버링이 나오게 되면 그때 또 어느 정도 조정 나온 이후에 이렇게 턴해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차피 또 이 종목을 또 갚아야 되기 때문에 주식을 쇼커버링 났을 때 또 강하게 올라갑니다. V온텍 올라가다가 이제 포스코홈텍이 무너지니까 한번 밀렸는데요.
추세는 지금 5일선을 타고 하는 거죠. 그래서 5일선을 타고 하는 의미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전고점 라인 돌파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일선을 쭉 타고 가고 있죠. 에코프로 지금 이제 전고점 부분에서 제가 여기 선을 그어놨는데, 이 전고점 부분이다 보니까 등락인데, 이 선에서 21선 타고 있고, 추세는 지금 어떤 조정이 나온다면 좋은 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영역군에 있는 것 같아요. 에코프로 21선 쭉 우상향 패턴이 됐죠. 61선도 방향을 이쪽으로 잡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고점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가는데, 좀 그나마 이제 좀 내려오면 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수급적으로 보면 일단은 한번 올라갈 때 기관 외국인이 강하게 한번 샀고요. 그 이후에 이제 좀 안 사면서 좀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전고점에서 매물해서 최근에 이제 2차 전지관에서 이제 공미도가 좀 나왔던 점은 이제 이렇게 부담되는 부분이고요. 수급은 PN솔루션 이때 한번 강하게 한번 올라왔다가 전고점 부분에서 좀 쉬었다가 다시 이제 크게 이제 기관의 수급은 크게 들어오지 않는데, 일단 60선은 지키는 흐름은 아주 긍정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타는 게 중요하죠. 타고 일단 뭐 여기 이제 살짝 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한번 이제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이죠. 그래서 PN솔루션에서 언젠가는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이제 파동이 짧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파동에서 짧아지면서 여기 돌파 올라간지가 중요한다면 좀 더 한번 더 갈 수 있는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60선 다시 재차 내려오게 되면 한번 이 라인은 15,000원 좀 라인이죠. 그래서 이 라인을 한번 지키고 올랐기 때문에 이 라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조심해야 돼요. 좀 더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차 이런 관련 4차 산업, 스마트 팩토리 관련 종목이죠. 포스코 ICT 일단 거래량 터지고 올라온 이후에 쉬었다가 반등, 수급이 좀 들어왔다가 지금 반등 나왔는데 잘 쉬어가는 거죠. 그래서 21선하고 이제 올라왔을 때 이런 부분에 5일선하고 중요한 지지 라인을 보면서 대응할 필요 없겠고, 그래서 추세가 이제 60선도 이제 방향 잡아가죠. 120선도 이렇게 잡아가는데, 아마 일회성 자금 때문에 상당히 이제 시장에 한번 충격 줬죠. 어떤 실적에서 일회성 그런 일본 업체에 또 배상금을 주다 보니까 이런 나오다 보니까 한번 급락이 나왔고요. 이런 부분이 일회성이라는 부분에 이제 아래꼬리 다는 이제 캔들 나오죠. 그래서 반발 매수가 나오면서 반등을 돌아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성 비용 때문에 한번 급락이 났었죠. 네, 이렇게 체킹하고요. 엔터주 대표 종목, 일단 뭐 다른 종목들은 좀 많이 올라갔는데, 일단은 이제 SM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한번 전고점 부분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이제 여기서 매물을 소화되면서 21선 등락거리면서 옆으로 이제 이렇게 한 이후에 이제 상승했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이제 5일선을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5일선 밑으로 내려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5일선을 기준 삼아야 된다는 거죠. 5일선을 수급적 면에서 이제 꾸준하게 기관이 사고 있는 부분이 긍정적이에요. 아직 이제 공매도는 나오지 않은 모습이 있습니다. 외국인도 조금씩 사는 모습이고요. 현대 미포조선도 이제 어느 정도 뭐 여러 조선주 관련해서 이제 긍정이 나오는데, 큰 그림에서 만약 21선 부분까지 조정 나온다면 어떤 이제 추세 60선도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유가가 급락 나오면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전고점 부분까지 이 부분은 이제 어떤 11만 원대 올라가게 되면 부담될 것 같아요. 상당히.
아직까지 뭐 조선주가 대세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부담될 수가 있겠고요. 뭐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제 5일선을 타고 가고 있죠. 그래서 종가상 5일선을 꾸준하게 봐야 되는데 5일선을 벗어나면 5일선 매매를 해야 되는 거죠. 5일선 깨면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5일선 매매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 이후에 다시 그 다음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5일선 깬다면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주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주가 최근에 이제 조정이 나온 상황인데, 이제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현재 21선을 지금 근처에 타고 가고 있죠. 그래서 이 21선의 라인을 12,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인 만약에 지금 매물대에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한번 반등해서 이렇게 눌려 있는데 5일선 이제 타고 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5일선을 쭉 타고 간다면 꾸준하게 5일선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이제 지속적으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보면 일단은 21선이 쭉 타고 가니까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이 라인 때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JW 신약도 일단 이제 부분에서 21선을 쭉 타고 지지받고 왔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살짝 깰 수 있는데 이 추세 라인에서 21선에서 이제 적어도 이제 120선 라인을 잘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하고 많이 체킹하는데 만약 코스닥 지수가 이제 좀 더 쉬어간다 그러면 바이오 종목도 쉬어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커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등락을 보이고 있죠. 상승과 하락, 상승, 등락해서 이런 부분은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1차적으로 매물을 쏘아야 되는 점도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매집해 가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봐야 되겠고요. 근데 만약에 한번 흔들고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는 만약에 깨고 내려면 이 61선 라인에서 이제 어떤 중에 다시 재진입한다 생각하고 일단 리스크 관리 이후에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그 거래대금 증가하면서 증권주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에서 반등 나오는 모습이고요. 이제 워낙 이제 저평가되어 있죠. 실적면에서. 최근에 이제 거래대금 증가하면서 지금 증권주도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유진도 이렇게 살짝 올라간 이유, 이렇게 교보도 이제 바닥을 잡으면서 올라간 이유는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대금이 증가한다면 관심 있게 가져야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하나 뭐 조정이 나온 상황인데요. 셀트리온 대장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전고점 부분에서 이게 하락했는데 아래고 자랐죠. 그래서 이 라인을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0선 올라가죠. 그래서 만약에 20선까지 쭉 내려온다면 어떤 이제 20선을 한번 지지 여부를 보고 좋은 기회로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이제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신라젠 같은 경우는 계속 5일선 타고 가죠. 이제 폐사백 임상 3상이 이제 그런 결과가 이제 곧 발표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니까 기대감으로 지금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 그런 부분이죠. HLB도 임상 관련해서 이야기 이제 그런 결과가 쭉 나오니까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이때 대량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쉽게 많이 올라가더라도 이 부분까지 돌파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동구바이오 한번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중간 중에 음봉 나오니까 못 움직이는데 나중에 이제 다시 좀 쉬어간다면 60선이 터닝해서 가니까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요. 관심을. 아까 이제 지금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 이제 하나 더 보려고 했는데 제가 그냥 지나쳤는데 카지노 이야기도 했었죠. 카지노주도 지금 흐름은 그래도 21선 방향 잡고 있고
추세선상 저점으로 봤을 때 추세를 쭉 타고 가는 모습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서 이에 저항받았었죠. 빨간선 쭉 저항받다가 올라가는 점은 이제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눌림목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이고 중국 유커들을 증가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이야기 쭉 나온다면 또 국경절도 연관돼 있고 그래서요. 이런 부분에서 21선을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21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업종 종목을 주로 이제 체킹을 했고요. 짧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올라간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뭐 에이스테크, 뭐 뉴머도 나오면서 좀 하락했었는데 이제 애국인 수급 때문에 이제 5G 관련 안테나에서 반등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말 체킹하고요. 네. 우리 산업 뭐 1차 기관의 매수에 의해서 한번 올랐다가 지금 올랐다가 눌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눌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60선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내려오면 이제 5일선을 올라타는 시점에서 일단 중요한 매매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또 계속 많이 지났네요. 네, 오늘 뭐 전체 이야기를 했는데 또 1시간 반이 된 것 같아요. 오늘 딱 1시간 끝내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큰 틀에서 그림을 그려가는 오늘 하루의 그 교육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좀 짧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